신축을 좀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거냐. 이게 제재 이야기입니다. 제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죽시는 올해 트렌드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네. 루이비통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는 건 아니잖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 내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가격대가 있고, 이제 영원히 이게 저거는 안 되겠다라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순간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는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도 보고 다 하지만, 집은 이제 좋은 걸 먼저 보고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시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죽신하고 신축 가격이 이제 신축, 구축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가 가격이 이렇게 쭉 가버리면 이제는 못 사잖아. 그럼 뭘 보겠어요? 그 다음. 그치, 그 다음 걸, 이제 그 다음 거가 오를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보통 그게 이제 지역, 강남이 올랐으니까 이제 성동이 오르겠지. 그래서 2024년에는 성동이 제일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신축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구축을 가야 되는데, 구축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입지 좋은 구축이 올라요. 신축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살면 그래도 꿀리진 않겠네. 잠시 살면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 잠시 산다 그러면 뽀대는 나겠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게 안 되면 방이동 가는 거고, 방이동 안 되면 또 가락동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물론 헬리오는 딴 이야기지만 구축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신축은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 이야기는 우유 가격이 오르면 암소 가격이 올라요. 그쵸? 이렇게 우유를 짤 수 있는 암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신축이 계속 오르면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게 오르거나 신축 대체품이 오른다는 거죠. 계속 입지 좋은 구축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오르는데, 서울은 잘 아시겠지만 땅이 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허물고 짓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들이 오를 거다. 또는 하급지 신축들 이런 것들이 오를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캔틸런 효과라 그러잖아요. 뭔 효과요? 캔틸런이요. 캔틸런? 예, 미시시피. 설명해 주십시오. 캔틸런 효과가 뭐냐면 다 빼고, 엄청 긴데 다 빼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이게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양극화가. 근데 2024년이잖아요. 시도별로 아파트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야. 서울, 경기,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죠. 네. 서울 다음에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만 많이 올랐다는 거야. 그죠? 이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지역별로는 이렇고요. 다시 돌아서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동구가 1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동, 서초, 송파, 마포, 용산, 강남. 와, 진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대장되면 오르지 않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광진, 영등포, 서대문, 동작 이런 데가 이제 차례대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전이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좋은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구로. 그렇죠. 우리의 구로.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차선책, 차차차차차차 하다가 보면은 KB 차차차가 아니고 차차차차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다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연식별로도 봤거든요. 연식별로 보면 5년 이하가 7.3%,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 5.8%.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년에서 15년 차에는 이게 입지 문제겠죠.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그렇죠. 이제 재건축도 안 되고 애매한 게 3.9%. 그 다음에 20년 초과 중에는 재건축 되는 걸 안 되는 게 섞여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신축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상품 면에 지역에서도 좋은 지역, 상품도 좋은 데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캔틸런 효과를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캔틸런 효과는 이 사람이 이제 미시시피 주식 투기 이런 거 있었어. 그거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이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불태워버린 거야. 이야기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불타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 에세이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이야기 후대 사람들이 지어준 건데 뭐냐면 차별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아까 차별적. 서울, 경기, 인천. 그냥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차별적으로 오르잖아요. 다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분하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분. 흑백 유리사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안 봤는데 이분하게 오르지 않았다. 골고루. 이분이라는 게 골고루라 이런 뜻이더라고. 거기서 이분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차별적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유동성이 이제 어느 공간에 주입이 쭉 되면 이게 공간 경제학이래. 1680년대에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간에 유동성이 쭉 주입이 되면 처음에는 선호하는 것만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선호하는 게 오르는데 뭐냐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수요는 계속 있었는데 공급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아파트는 짓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걸리잖아. 땅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탄력적으로 못 따라오는 거. 이게 아파트 이런 게 오르는 거고. 금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확 채굴량이 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금강이 나와도 돌을 1-1톤짜리 돌을 깨갖고 뭐 몇 그램 하는 게 금이거든요.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 금 이런 게 오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뭐야?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핵심지가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계속 주입이 되면. 왜? 차이가 좀 더 벌어지니까. 차선을 고르다 보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오르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탄력적인 게 오른대요. 생필품. 생필품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마감이 되는 거야. 한 사이클이. 그렇지. 캔틸린 효과에서 내가 살을 좀 붙인 건데 결국 뭐냐면 지금 캔틸린 효과로 오르는 것만 오르고 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가 먼저 오르고 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면서 계속 낮아질 거 아니야. 어차피 2-3년 계속 보면은.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계속 공급이 줄잖아. 공간도 좁아지는데 유입되는 공간도 좁아지는데 유입되는 유동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캔틸린 효과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이제 점점 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양극화 이야기하는데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신축 이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선호가 떨어지지만 이거라도 하는 게 사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퍼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면 이제 서서히 꺼지는 거죠. 이게 한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주택이라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데 금리 낮아지면 유입되는 유동성이 점점 커질 건데 이 영향이 서서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서서히. 못 느낄 뿐이야. 큰 돌을 데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큰 돌을. 지금은 못 느낄 뿐이야. 장작도 엄청 많고 불도 살짝 붙어갖고 타오르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은 태가 안 나는 거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외쳐도 아까 뭐 개소리 이런 거 나오더만 계속 외쳐도 안타깝다는 거지. 물론 저한테 동의하시면 한두 번이라도 동의해서 움직이면 그걸로 척합니다. 근데 뭐 동의 안 하시면 그냥 저런 소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신축을 구하시려면. 아니면 이제 하급지의 신축 관심 많이 가지시고 상급지 내에 이제 준신축이면서 입지 좋은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지금이 그럴 시기다. 2023년에도 이야기했고 2024년 초에도 얘기했고 다시 2025년 넘어가는 이 시기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3년이나 4년에 사지 않았으면 후회하면서 이번에 또 사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이제 빠이빠이. 떠나가는 버스가 가속도가 붙어갖고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대출 규제로 네. 서울 상급지에서 이게 좀 약간 일시 멈춤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트래픽이나 뭐 거래량이나 뭐가 됐든 그게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좀 서울 하급지까지도 좀 이렇게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왔지. 이겁니까? 자료를. 데이터 안 보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자, 뭐 캔틸린 효과가 실제로 서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자, 요게 뭐냐면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서울에 25개 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9월, 10월, 11월 거래량인데 그냥 절대 수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참고로 9월, 10월, 11월은 거래량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전체 서울 시내에서 거래량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전체 서울에서 100건이 거래가 됐는데 강남구가 10건이 거래됐어. 그럼 10%죠. 근데 10월 달에 똑같이 100건이 거래가 됐는데 200건이 거래가 됐는데 강남구에서 15건이 거래됐지만 전체로 보면은 비중이 줄었죠. 그쵸? 10%가 아니라 7.5%로 줄은 거죠. 왜? 200건 중에 15건, 100건 중에 10건. 그래서 이제 절대 수치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절대 수치로 그러니까 전체 서울 거래량에서 그 구의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거죠. 포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망고쌤이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캔틸린 효과가 있다면 그 상급지는 거래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 중하급지는 거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중하급지가 동시에 늘어나지 않고 뭐 순서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나 보는 거예요.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거래량 비중이 줄은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강남구,
왼쪽 걸 봐야 되는구나, 글씨를. 그렇죠. 빨간색. 강남구, 강서구.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도봉구도 줄었네, 도봉구. 도봉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성동구. 성북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용산구 이런 데가 거래 비중이 11월 달 거래 비중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들어보신 구를 보면은 대부분 A급지나 B급지가 도봉구를 빼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래 비중이 증가한 데는 어디냐 이거죠. 망고쌤 이야기대로 캔틸린 효과가 지금 되고 있다면, 이제 망고쌤은 상승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된다면 그 중하급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자, 관악구 늘었고요. 구로구 늘었고요. 우리의 구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해피 인베스터님 보고 계시죠? 노원구 확 늘었죠. 그죠? 노원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대문구 늘었죠. 동대문구. 자, 라그란드 입주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파구 일부 늘었어요. 근데 송파구에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랬다. 그리고 딱 봐도 비중이 늘은 데는 비중이 줄은 데보다는 좀 하급지죠. 그래서 이게 상승이 확산되고 있고 캔틸린 효과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간 건 아닌 것 같다. 노원이 진짜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죠. 네, 확 들어오죠. 동대문구하고. 그렇죠. 거래 비중. 이게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라그란드 입주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라그란드 가보세요. 전세 계약하느라 정신 없어요. 신축이고 커뮤니티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다 젊은 분들이 와서 계약하시더라고. 노원은요? 노원은 왜 이렇게 튀는 거야? 몰라. 뭐 데이터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누가 찍었나? 내가 찍진 않았지. 심하게 이렇게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좀 확 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대출 규제 이야기 하셔서 그런 건데, 사실 강남 이런 데는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 대출 규제 이런 거죠. 대출 규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 그죠? 지금 동시에 다 하고 있잖아요. 금리랑 한도를 동시에 줄이고 있잖아요. 금리는 올리고 한도는 줄이는 걸 DSR 2단계 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면 계속 대출금리를 가상금리 조작해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가상금리를 유지하더라도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레이트,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가상금리 이렇게 유지하더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출이 늘어날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바보고, 금융감독원이 바보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대출 아예 막아버려? C를 싹 잘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도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도를 줄일 거라는 거지. 금리가 내려가는 대신에 한도를 줄일 거라는 거지. 그게 DSR 3단계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꾸 넣겠지. 근데 은행들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잘게 나눠가지고 여러 건을 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5억을 대출받아서 성동구를 가려고 그러는데 3억 5천밖에 안 나오니까 3억 5천으로 갈 수 있는 동대문구를 갈 거야. 또는 3억만 대출받으면 2억 5천에서 3억만 대출받는 노원을 가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DSR 2단계를 하고 하면서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로 상급지의 거래량보다는 중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캔틸린 효과에다가 망고쌤의 상승의 확산, 금리까지 못해갖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상품별로 캔틸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고 매크로 잘 보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니 부동산 빅데이터 보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교수님 이런 분들. 또 돌려가신. 아니.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고. 네, 그렇죠. 내가 짱이다. 약간 이런. 아니, 참고만 하십시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저는 집 셋째 샀다 그래서. 내가 짱이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약간 뉘앙스가 지금 돌려가기. 아니. 제 이야기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를 펼 때 근거가 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냐, 내피셜로 하는 거냐. 내가 말이야, 해보니까 말이야. 부동산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부터 해갖고, 매크로로 보세요, 매크로. 이러면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식하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맞겠죠. 제가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로밖에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